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이른바 공보이는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보이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기본적인 진료도 할 수 없는 지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평창보건의료원은 지난 2월 말부터 사실상 내과 진료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중보건의사가 3년간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버님, 저희 내과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년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는? 3년 동안 안 올 거예요. 3년 동안? 고령층이 많아 당뇨와 고혈압 등 내과 진료 수요가 많은데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의료원은 한 달여 동안 내과 의료 공백이 있기는 했지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만성질환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탁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대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중보건의 수가 줄고 있어 앞으로도 일정 부분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유탄을 군 지역이 가장 먼저 맡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공중보건의 114명이 전역했는데 신규로 배정된 보건의는 97명에 불과합니다. 이 영향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정원보다 1명씩 덜 받게 돼 일부 보건지소는 다른 지소에서 순회 진료를 해야 하고 평창과 같이 전문의가 떠난 자리를 채우지 못해 다른 과 의사가 대신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2010년엔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 강원도에서 모두 426명의 공보의가 근무했지만 올해는 293명으로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당분간은 현재의 공보의 수가 유지된다는 전망도 있지만 의료 취약지의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뜩이나 의료 체계가 부실한 군 지역에서 기초적인 의료 복지마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제 원자재 수급까지 불안해지면서 요소 비료와 면세유 등 농자재값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춘천시 동면의 감자밭. 얼마 전 파종을 마친 농민의 얼굴에 시름이 가득합니다. 요소비료 값이 크게 뛰면서 밑거름을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구장 7개 정도 크기인 감자밭 3,000제곱미터에 필요한 요소비료는 20kg짜리 12포대지만 올해는 그 절반인 6포대밖에 주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 아무래도 좀 수확량이 떨어지거나 작황이 좀 부진할 수가 있겠죠. 올해 20kg짜리 요소비료 한 포대의 가격은 28,000원. 지난해 만원대였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월부터 요소비료값 인상분의 80%를 보조해주고 있지만 구매 지원 물량이 한정된 탓에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값이 뛴 농자재는 요소비료만이 아닙니다. 농촌들역 캔 트랙터를 이용한 밭갈이가 한창이지만 면세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작년엔 그래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또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뭐 농자재 값이 이것저것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난해 리터당 760원 하던 면세 경유는 올해 1,380원까지 뛰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용 비닐과 비닐하우스 파이프 가격까지 20-30% 가까이 급등하면서 농사를 안 짓는 게 낫다며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20-30%가 다 업이 됐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농민들이나 농사 경영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해가 이미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농민들이 기댈 곳은 정부와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농민들이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한 번 뛴 농자재 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애써 키운 작물 값은 오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힌 농민들의 걱정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에서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된 황상무 후보에게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 중인 김 전 의원은 어제 이번 공천 과정은 불공정했다며 경선을 통해 진다면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50여 명도 김 전 의원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밀실 야합 공천을 취소하라고 외치는 등 국민의힘의 강원도지사 단수 후보 결정 이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6일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기초 자격 평가를 도입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어제 원주 상지대학교에서 치러진 시험에는 도내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이 응시했으며 60분 동안 공직자 직무 수행, 분석 및 판단력 평가, 현안 분석 능력 등 3개 영역에 걸쳐 객관식 30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평가 결과 기준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공천에서 자동으로 떨어지며 지역구 후보자는 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국회가 작년에 마무리했어야 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이제서야 확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4석이 늘어났지만 정선에서는 1석이 감소했는데요. 광역의회는 이제라도 획정이 됐지만 기초의회는 또 언제 정해질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4개월 만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든 여야 합의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인구 상한선은 5만 2천여 명, 하한선은 1만 7천여 명입니다. 최종 획정안에 따르면 춘천 2석, 원주와 강릉 각각 1석씩 신설되면서 강원도는 41석에서 44석으로 3석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은 7개로, 원주는 8개, 강릉은 5개 선거구로 늘어나면서 읍면동 선거구역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본인 선거구역을 알지 못했던 출마자들은 부랴부랴 명함과 현수막을 바꾸는 등 선거구 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5개 읍면동으로 간다고 신고했지만은 그게 바뀌니까는 새로 가서 그 정정 신고 다시 다 해야겠죠. 당초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영월은 2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정선은 인구 기준에 못 미쳐 2석에서 1석으로 통합됐습니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선거구가 반으로 줄어들자 출마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구 성일 지역인데 이제는 전혀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이런 구조고 이 넓은 지역을 도의원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야는 6일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지만 강원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광역의회 선거구는 확정됐지만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지금부터 정해야 합니다. 선거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아 출마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도내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국 평균값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어제 기준 강원도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9원 내려간 리터당 1,981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16원으로 지난주보다 5원이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는 전국 평균보다 12원, 경유는 17원이 높습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은 있어도 산후조리원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영월과 속초 지역에 내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섭니다. 강원도는 이들 두 지역에 각각 도비 6억 원을 지원하고 산부인과 분만실이 운영되고 있는 영월의료원과 속초의료원 주변에 내년까지 공공조리원을 2곳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분만실이 없었던 영월과 속초 지역에는 최근 의료원 내 분만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을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